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으로 볼 때 시장에는 두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단기 테마, 그리고 시대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오늘 우리가 다룰 우주산업은요, 명백히 후자입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우리 포트폴리오의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지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인류의 활동 무대가 이제 지구를 넘어서 저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소중한 자산, 우리 돈은 여전히 이 지구라는 행성 하나에만 꽁꽁 묶여 있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당장 우리 계좌에 뭘 담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 우주인가? 둘째, 그래서 진짜 돈은 어디서 벌리고 있는가? 셋째, 핵심 기술은 뭐고? 넷째, 우리 한국 기업 중엔 누가 잘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 순서대로 명쾌하게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왜 하필 지금 2026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우주 산업이 이렇게 다시 뜨거워졌을까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딱 이 시점에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6년과 2027년 정말 숨가쁩니다. 이건 그냥 로켓 몇 번 쏘는 과학쇼가 아니에요. 미국의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는요, 달을 가지고 돈을 버는 달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만약 스페이스X가 진짜 상장한다, 이건 시장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또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위성 주파수라는 우주 공간의 땅 따먹기를 결정하는 국제 회의까지 열립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사건들이 시장의 돈과 관심을 우주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벤트들 뒤에는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죠. 미국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을 앞세워서 달을 상업화, 즉 돈 되는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중국은 국가가 총동원돼서 달에 있는 자원을 먼저 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한 과학 탐사가 아니라 미래의 자원과 기술 표준을 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멈추지 않는 한 양국 정부의 막대한 돈과 정책 지원은 절대로 끊길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점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안전마진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이 뜨거워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거대한 판에서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우주산업하면 번쩍하면 솟아오르는 로켓 발사 장면부터 떠올리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로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꿰죠. 진짜 돈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것도 아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가셔야 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은요, 로켓을 쏘고 위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은 최종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일종의 설비, 즉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 광 케이블을 깔지만 돈은 광 케이블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버는 것처럼요. 진짜 돈과 성장은 그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서비스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4년 상업위성 시장 매출을 한번 뜯어보세요. 우리가 열광하는 로켓 발사 서비스 몇 프로인가요? 고작 3%입니다. 위성 만드는 거요? 7%. 둘이 합쳐봐야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의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바로 땅입니다. 지상에 있는 장비와 위성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서비스. 돈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치 사슬을 이렇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번, 2번, 즉 쏘고 만드는 쪽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자본만 많이 들고 남는 게 별로 없는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 진짜 성장 스토리는 바로 4, 5, 6번, 즉 땅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걸 가공하고 AI로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운스트림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다운스트림 시장이 열린 걸까요? 그냥 된 게 아니죠. 바로 우주산업의 경제학, 그 계산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6가지 기술 혁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가 바로 지금의 우주 시대를 가능하게 한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는 비용 혁명. 스페이스X 덕분에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이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위성도 예전처럼 장인이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처럼 찍어내게 됐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 위성이 많아지니까 하늘길도 교통정리가 필요해졌고 고장난 위성을 우주에서 고쳐주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데이터와 통신의 융합. 이제 위성이 우리 스마트폰이랑 바로 연결되고 위성이 찍은 사진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AI가 분석해서 올해 이지오 옥수수 농사가 잘 될지 같은 돈 되는 정보로 바꿔서 팔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엔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그럼 뭘 봐야 할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안방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반도체나 방산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외국 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국 기업을 키우려고 하죠. 한국도 누리호 성공 이후에 우리만의 완전한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투자자에게 뭘 의미하냐? 바로 이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국내 기업들은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를 업고 장기적인 승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국가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 탑픽, 최선호주를 꼽으라면 단연 세트랙아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도 세트랙아이가 한 7% 정도 담겨 있는데요. 제가 왜 이 기업을 좋게 보냐면 단순히 위성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 그 위성으로 찍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가장 돈이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저궤도 위성이 늘어날수록 안테나를 팔 수밖에 없는 인텔리안테크, 스페이스X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스피어 같은 각 분야의 강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실전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오늘 당장 시장가로 전부 사는 거, 그건 하수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면 바로 물립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신성장 산업의 가장 유효한 전략은 바로 바스켓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첫째, 앞으로 이 산업은 수많은 뉴스에 따라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파도를 타야지 파도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요. 둘째,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본 세트랙아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핵심 기업 몇 개로 묶어서 나만의 우주 포트폴리오 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이 막 뜨거울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나 시장 전체의 조정으로 주가가 빠질 때 바로 그때마다 미리 만들어둔 바구니를 조금씩 꾸준히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장기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는 현명한 투자자의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살아남는 대응과 생존의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우주 시대에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굳건히 생존하고 또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